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스파르타 홈에서 5승 2패로 강하다. 특히 최근 홈 5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최근 리그 2연승 중입니다. 특히 해당 2경기 7득점 1실점으로 안정적인 공수를 과시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이전 시즌 트벤테와의 이번 승부에서 모두 패했다. 또한 스파르타는 수비수 레키크, 미드필더 남리, 대구주만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트벤테 V책은 리그 4경기 3승 1무로 무패 행진 중입니다. 특히 해당 4경기 1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를 과시했다. 그리고 트벤테는 이전 시즌 스파르타와의 이번 승부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트벤테는 원정에서 2승 1무 3패로 약하다. 또한 트벤테는 미드필더 브라마, 공격수 촐리스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코멘트 스파르타의 승리를 추천한다. 스파르타는 홈에서 5승 2패로 강하다. 특히 최근 홈 5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최근 리그 2연승 중입니다. 또한 트벤테는 원정에서 2승 1무 3패로 약하다. 뿐만 아니라 트벤테는 미드필더 브라마, 공격수 촐리스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스파르테 승 2.5 오버. 글라드 바흐홈에서 5승 2패로 강하다. 그리고 글라드 바흐는 이전 시즌 도르트문트와의 홈승부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글라드 바흐는 최근 보훔 원정일에서 2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됐다. 또한 글라드 바흐는 골키퍼 손메르, 수비수 이타쿠라, 미드필더 노이하우스, 울프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글라드 바흐전에 임하는 도르트문트의 강점은 딱히 없다. 반면 약점은 많다.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3승 4패로 약하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최근 볼프스부르크 원정형에서 2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됐다. 또한 도르트문트는 이전 시즌 글라드 바흐 원정에서 0에서 1로 패했다. 뿐만 아니라 도르트문트는 수비수 메오니에, 미드필더 다우드, 로이스, 공격수 바이노 기튼스, 볼프 등이 부상, 휴식 등의 이유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코멘트 무승부를 추천한다. 글라드 바흐는 홈에서 5승 2패로 강하다. 그리고 글라드 바흐는 이전 시즌 도르트문트와의 홈승부에서 승리했다. 또한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3승 4패로 약하다. 하지만 글라드 바흐는 최근 보훔 원정일에서 2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됐다. 그리고 글라드 바흐는 손메르, 이타쿠라, 노이하우스, 울프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승패가 나뉘지 않을 수 있는 매치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엠폴리 크레모네와의 최근 3번 승부에서 2승 1무로 강했다. 하지만 엠폴리는 최근 나폴리 원정형에서 2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됐다. 특히 엠폴리는 최근 4경기 한 골로 빈곤한 득점력을 노출했다. 그리고 엠폴리는 홈에서 2승 2무 3패로 약하다. 또한 엠폴리는 수비수 대 윈테르, 공격수 데스트로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크레모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로 선전했다. 특히 크레모네는 해당 3경기 2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를 과시했다. 하지만 크레모네는 원정에서 3무 3패로 약하다. 그리고 크레모네는 엠폴리와의 최근 3번 승부에서 1무 2패로 약했다. 또한 크레모네는 골키퍼 라두, 수비수 치르체스, 미드필더 아스카 시바르, 공격수 드세르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코멘트 무승부를 추천한다. 엠폴리는 크레모네와의 최근 3번 승부에서 2승 1무로 강했다. 그리고 크레모네는 원정에서 3무 3패로 약하다. 또한 크레모네는 골키퍼 라두, 수비수 치리체스, 미드필더 아스카 시바르, 공격수 드세르 등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모네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로 선전했다. 그리고 엠폴리는 홈에서 2승 2무 3패로 약하다. 또한 엠폴리는 최근 나폴리 원정형에서 2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됐다. 승패가 나뉘지 않을 수 있는 매치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리옹 리그에서 6승 2무 6패로 8위까지 처져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1무 1패 15득점 5실점으로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 유일한 홈패배는 리그 선두 PSG에게 당한 0에서 1석패였다. 리그 득점 랭킹 5위 라카제트가 8골 3도움을, 테테가 5골 2도움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톨리소의 부상 이탈은 불안 요소다.
니스 5승 3무 5패로 리그 9위다. 오히려 원정에서 3승 2무 2패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릴 정도로 기세가 좋다. 가에탕 라보르데가 리그 3경기 연속골로 기세가 좋다. 백업 골키퍼 마친 불카를 제외하고는 부상자 없이 로스터가 깔끔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코멘트 최근 5시즌 동안 리그 맞대결에서는 5승 5패로 양팀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서로가 홈에서 3승 2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최근 3시즌 동안도 서로가 1승씩을 나눠 가질 정도로 호각세였다. 이번 시즌 리옹은 홈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니스는 원정에서의 호성적 속에서도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 홈팀 리옹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추천 배팅 리옹 승 2.5 오버. 맨시티 첼시를 2-0으로 잡아내면서 최근 5년간 4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EFL컵에서 꾸준히 강세를 드러냈다. 2% 부족했던 결정력은 아쉬웠지만 전반 초반부터 공격을 풀어나가면서 주도권을 쥐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수비에서는 고메스 루이스로 이뤄진 풀백 라인이 불안감을 보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칸셀로와 아칸지가 주전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 경기에서 나온 다소간의 불안감은 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상으로 인해 베스트 수비 라인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음에도 꾸준히 수비적으로는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본인들이 높은 점유율을 잡고 있는 것도 수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홀란드의 몸 상태는 아직도 좋지 못한 듯.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이전 경기를 앞두고 홀란드의 발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이전 경기에서 마레즈와 알바레즈의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홀란드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공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홀란드가 있을 때처럼 대량 득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브렌트포드 하부리그 팀인 질링엄에게 1-1 스코어가 만들어지면서 체면을 구겼다.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토니와 온 예카 등 주력 선수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기에 아쉬웠던 결과. 최근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의구심이 든다. 이전 경기에서도 하부리그 팀을 상대로 멀티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고 울브스전에서는 득점 기대 수치가 1.41점에 달했음에도 한 골을 겨우 넣는데 그쳤기 때문. 노팅엄전에서는 이 스코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한 골은 박스 바깥에서 날린 중거리 골이었고 한 골은 PK였다. 맨시티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 득점 감각조차 부진한 흐름이라 득점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 시즌 원정 승리가 없다. 강한 압박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홈에서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압박으로 인한 공간 허용이 꽤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중. 홀란드의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하나 백업으로 나서는 선수들도 공간을 허용하면 여러 차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임을 고려하면 브렌트포드가 다실점을 기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다. 홀란드의 부상 이슈는 있지만 백업으로 나온 선수들이 이전 경기에서 폼이 좋았으며 이전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풀백 라인도 주전 멤버들이 나온다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가 강력한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브렌트포드의 최근 득점 감각도 나쁜 상황이라 맨시티의 수비 리스크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천 배팅 맨시티 승 3.5 언더. 나폴리 엠폴리를 잡아내면서 2위 밀란과의 승점 차이를 8점까지 벌렸다. 시기가 이르기는 하지만 마라도나 시절 이후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는 기대치는 점점 커지는 중. 올 시즌 나폴리의 키워드는 전진성. 골을 넣더라도 공격적인 기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다. 로보트카 앙귀사 지엘린스키로 이뤄진 중원이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패스와 로보트카의 개인 기량으로 상대의 압박을 분쇄하는 모습. 이 때문에 나폴리의 경기에서는 골이 늦게 터지더라도 연속으로 골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이전 경기에서도 선제골이 70분경에 나왔지만 88분에 추가골이 나오면서 3경기 연속으로 멀티 득점에 성공했다. 전진성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진들의 부하는 다소 있는 편. 그러나 팀 중원과 수비진의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팀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태.
앙귀사도 간헐적으로 수비를 도와주러 후방에 개입하는 빈도가 있는 편이고 오시멘과 로사노도 활동 반경이 넓어 필요 시에는 수비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디넷의 7경기째 승리가 없다. 부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초반 돌풍의 핵심이었던 득점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우디네세가 기록한 골은 2골. 300 스토퍼들의 적극적인 전진과 데올로페오의 전개로 많은 골을 넣었으나 배투 등의 부진으로 인해 주포가 방점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던 것이 원인. 이전 경기에서는 데올로페오의 파트너로 석세스가 나와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은 좋았지만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300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던 베카우와 우도지의 결장도 꽤 아쉬운 대목. 그래도 기본적인 수비 체계는 단단하다. 300과 3명의 미드필더로 상대와의 중원 숫자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양새. 나폴리가 4-3-3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 싸움에서 수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점유율을 우디네세가 가져올 가능성은 전력상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으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장점은 보여줄 수 있을 것. 코멘트 나폴리가 승리할 경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우디네세의 화력이 매우 줄었다는 점이 이유. 득점을 만들어야 할 데올로페오의 파트너가 부진한 모습인 것이 꽤 크고 적극적으로 전방 가담을 했던 베카우와 우도지의 결장이 치명적인 상태다. 우디네세가 나폴리를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수비적으로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득점력 난조로 인해 승부를 뒤집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언더도 추천해볼 수 있는 경기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 2.5 언더. 레버쿠젠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탔다. 상대도 우니온 베를린 쾰른이라는 만만찮은 상대였는데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꽤 많이 볼 수 있을 듯.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는 5-0이라는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즌 초반부터 수비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고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도 그랬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놀라운 기록. 중앙을 수비적으로 구성한 것이 포인트로 꼽히는데 오도이를 전방으로 올리고 3선을 팔라시오스 안드리히로 바꾼 것이 효과를 보았다. 두 선수가 볼 경합에서 도합 7번의 경쟁 중 6번을 성공시키면서 저지선 역할을 충실히 했고 중앙이 안정되다 보니 프림퐁 등 측면에서도 마음 놓고 오버, 래핑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수 양면에서 효과가 큰 상황입니다. 여전히 알론소 감독의 공격 플랜은 명확하다. 오도이의 탈압박으로 상대의 수비를 부순 후 전환으로 빈 공간을 공략하는 것. 아직 최전방 홀로책과 시크의 폼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양 측면에서의 활발한 전진성과 전환을 바탕으로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슈투트가르트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승리를 챙기면서 강등권에서 다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길 때는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기록한 3번의 승리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다. 홈 원정 경기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 홈에서는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가 꽤 나오고 있으나 원정에서는 수세적인 경우가 잦다. 공격 찬스가 홈에서만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귀라시에게 향하는 패스의 양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적은 모습.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은 낮게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 슈투트가르트가 많은 공격 찬스를 잡을 가능성은 적다. 수비에서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특히 전반 초반에 실점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 최근 74번의 경기에서 모두 전반 실점을 허용했고 그중 3번은 전반 5분 이내에 골이 나왔다. 전반 초반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기 양상이 꽤 잦게 나오고 있는 상태. 레버쿠젠이 보통 후반에 승부를 거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코멘트 레버쿠젠의 우세가 유력한 경기다. 최근 레버쿠젠이 중앙을 수비적으로 바꾸면서 공수 밸런스를 잘 맞추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는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점도 이유. 게다가 슈투트가르트에 코어라인 결장이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전력이 100%인 상황도 아니다. 레버쿠젠에게 꽤 많이 기우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핸디승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다. 추천 배팅 레버쿠젠 승 2.5 오버.
호펜하임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물론 상대가 바이언 쾰른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라는 강팀들과의 4연전이었음은 감안해야겠지만 상위 전력이거나 분위기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은 고쳐야 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플랜 A는 중앙 장악. 그러나 압박 시퀀스가 좋거나 전력상 위라고 평가받는 팀을 상대로는 중앙 장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플랜 A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다행인 점은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는 중앙 장악력에 꽤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이지만 볼프스부르크도 홈에서 55%로 높게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중앙 싸움에서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주도권을 쥐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비 리스크는 꽤 있습니다. 다이렉트한 역습을 주로 하는 보움 쾰른을 상대로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의 압박에 의한 턴오버, 리스크도 있는 편. 수비보다는 중앙에서 주도권 싸움을 이기고 득점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플랜을 가지고 올 것이 유력해 보인다. 볼프스부르크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상당히 상승한 모습이고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 눈에 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등 득점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전 경기에서도 상대의 공간을 쉽게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위 전력의 도르트문트를 골 감각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리그에서 5번째로 높고 은메차의 공백을 아놀드, 게르하르트 등 3선의 적극적인 침투로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들도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볼프스부르크도 수비 시에는 공간 허용 리스크가 다소 있는 편. 다만 전방에서 적극적인 태클로 후방으로 공이 흘러가는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는 모습이고 바쿠와 실바의 기동성이 꽤 좋기 때문에 역습 저지에 있어서도 기민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에게 중앙 주도권을 허용하더라도 실점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코멘트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호펜하임이 기세가 좋거나 상위 전력과의 경기에서는 플랜 A인 중앙 장악이 잘 되지 않으면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잦다. 볼프스부르크의 최근 득점력도 물이 올라 있는 데다 상대의 공간을 쉽게 공략하는 모습을 도르트문트전에서 보여준 바 있어 호펜하임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최근 공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는 것도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점치는 요인입니다. 추천 배팅 볼프스부르크 승 2.5 오버.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7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다. 뮌헨, 라이프치히,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멀티 득점을 성공시키는 등 득점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수비 리스크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4-1을 바탕으로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선호한다. 바르가스, 데미로비치가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잦고 실제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잦다. 다만 이로 인해 수비에서 측면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잦은 상태. 이전 경기에서 이아고가 배치된 왼쪽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구미도 상대 측면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마찬가지. 부상으로 인해 비뎁스도 얇아진 상황이라 당분간은 이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수비에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공격진들의 폼은 꽤 괜찮은 상태. 데미 로비치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고 이전 경기에서는 니에데레흐너가 2골을 넣으면서 전방의 힘도 과시했다. 롱볼 비중이 25%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인 롱볼과 측면 크로스 비중이 큰 편인데 공격진의 결정력이 좋다 보니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 루트가 되는 경우가 잦다. 수비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성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보움 메넨글라트바흐를 2-1로 잡는 이변을 썼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올 시즌 원정에서 극도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다만 수비적으로는 확실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1대1 수비 능력이 딱히 좋지 못한 모습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PK를 내준 팀은 보움입니다. 생각보다 중앙에 힘을 주면서 중앙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라인도 나소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뒷공간을 허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아우크스부르크의 극단적인 롱볼이 뒷공간에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시나리오는 꽤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상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올 시즌 멘헨글라트바흐와 우니온 베를린 두 상위팀을 2-1로 잡았을 때도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역습이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다만 아우크스부르크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스타일이라고는 하기 어렵고 최대한 라인을 좁게 서면서 두 줄 수비 형태를 갖추는 만큼 보훔의 상대 의표를 찌르는 다이렉트한 공격이 잘 통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코멘트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를 점친다. 일단 아우크스부르크가 투톱과 측면의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 강팀들을 상대로도 꾸준히 공격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빈약한 수비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보훔의 다이렉트한 공격이 라인을 낮춘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아우크스부르크 승 2.5 오버. 헤르타 베를린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다만 스코어상으로 참패는 잘 당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5경기 중 패했던 4경기가 모두 1점 차 석패였으며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2에서 3이라는 스코어를 만들기도 했다. 적어도 공격력 면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강한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상대를 당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를 틈타 두 골을 넣는 모습이었다. 세르다르의 온더볼 능력을 이용한 역습도 이전 시즌에 이어 좋은 공격 루트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루케 바키오도 기대 득점보다 2배가량 많은 득점을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에 방점을 찍는 일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수비. 그 중에서도 기동성 저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삼선의 투사르와 부동의 왼쪽 주전 플라테나르트의 노쇠화와 기동성 저하로 인해 수비 커버에서 기민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 7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득점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는 페이스니만큼 실점 가능성은 넉넉히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쾰른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전 시즌의 영광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이전 시즌과 공격적인 전개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상대팀이 쾰른을 상대하는데 적응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쾰른의 기조는 압박과 측면 크로스. 그러나 리그 기준 최근 3경기 2골에 그치고 있는데 카인츠가 최근 폼이 좋지 못한 상태인 것이 꽤 크다. 측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면 전방이 고립되기 쉬운 상황이고 측면 이외에 별다른 공격 루트는 없기 때문 4-2-3-2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도 두다 등 수비적인 기여도가 뛰어난 선수에게 맡기는 경우가 잦다. 상대가 측면을 잘 틀어막기만 해도 쾰른의 공격력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을 것. 수비에서도 문제가 심하다. 이전 시즌에도 강한 압박으로 인해 실점이 다소 많은 편이기는 했으나 올 시즌에는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꽤 일찍부터 시작된 모양새. 10월 이전 8실점이던 리그 실점이 10월 1일 이후에는 19골까지 상승한 상태다. 90분 내내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려다 보니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하가 클 수밖에 없고 특히 후반전에 실점률이 높아지는 단점은 아직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수비의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고 쾰른은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하가 심한 상태다. 쾰른의 공격 패턴인 측면 위주의 크로스 공격이 읽히면서 공격적인 성과가 꽤 떨어진 상태임을 고려하면 헤르타 베를린이 승기를 잡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는 있겠으나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스코어 접근임은 분명해 보이는 매치다. 추천 배팅 헤르타 베를린 승 2.5 오버. 브레멘 바이에른 뮌헨에게 1에서 6이라는 스코어로 참패를 당하면서 전력 차이가 큰 상황임을 증명하고 말았다.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6위와는 승점 4점으로 벌어진 상황. 다음 일정이 라이프치히 쾰른 우니온 베를린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진출권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맞불 작전을 놓는 경우가 잦다. 그만큼 브레멘은 올 시즌 수비보다는 공격에 초점을 맞춘 팀. 이전 경기에서도 포메이션상으로 전방에 6명이 배치되는 3-1-4-2 포메이션으로 상대의 골문을 적극적으로 노렸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전력 차이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였지만 득점에 성공하며 무기력하게 패배하지는 않았고 올 시즌 리그에서도 4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만큼
브레멘의 공세적인 기조는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이로 인해 생기는 수비적 리스크는 분명하다. 중원을 그루에프가 사실상 전담해야 하다 보니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와 수비 과부하가 생기기 쉬운 구조. 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압박으로 최대한 중원 아래로 공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있으나 체력이 떨어진 후반에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올라는 모습을 보인다. 라이프치히가 에너지 레벨에서는 리그 최상위권의 팀인 만큼 후반 체력 싸움에서 밀린다면 다실점도 각오해야 할 것. 라이프치히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샤흐타르를 4-0, 호펜하임을 3-1로 잡아내는 등 원정 포비아도 제대로 극복해낸 상태. 팀의 에너지 레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편이며 수비 시에는 4-4-2 대형을 갖추면서 상대에게 최대한 공간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고 빠른 역습으로 나서는 것이 라이프치히의 플랜인데 베르너가 월드컵 이후에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는 점은 아쉽지만 은쿤쿠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실바도 은쿤쿠와의 호흡이 좋다. 특히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꾸준한 압박을 걸어주면서 중원에서 과부하를 만든다면 다득점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실점 빈도가 매우 높다. 리그에서 실점한 골 중 75%를 원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태. 특히 로제 감독은 윙어의 중앙 관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비 시에는 측면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많다. 풀백들도 매우 공격적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공간이 꽤 많은 편. 브레멘이 전방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할 수 있는 매치다. 라이프치히의 우세를 섣부르게 점치기는 어려울 것.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데다 수비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전방에 힘을 싣는 브레멘이 공략할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 물론 올 시즌 브레멘이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맥을 추지 못하는 편이었고 이전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이를 노출한 바 있지만 스코어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추천 배팅 라이프치히 승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